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올렸던 영상 중 미중 무역 재협상 한국 증시는 상승할까라는 영상에서 녹십자 랩셀이라는 종목을 언급했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공매도 수량이 평소에 10배 이상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공매도 과열제로 지정된 건 악재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약간의 갭이 떠서 상승을 하였으나 결국에는 마이너스 6%, 위에서 잡은 사람들은 마이너스 11%라는 비극을 맞이하신 분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날 물어보신 게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은 그 다음날 공매도가 안 되니까 오히려 그 다음날은 상승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왜 하락이 나오냐,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 과열제에 지정된다고 해서 공매도를 못 치는 게 아닙니다. 공매도를 이렇게 쳤죠. 공매도를 못 치는 날에도 공매도를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매도 공시제와 공매도 커뮤니티 그리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은 왜 안 좋은가에 대해서 과거 영상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거래소에서도 작년에 또 그 얘기를 했지만 뭐 공매도 공시제를 한댔잖아요. 공시제를 해서 제가 그 공시제 하기 전에도 영상 올려놨었어요. 공매도 공시제가 투입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공매도 공시제라고 해서 공매도를 대량으로 친 기관이 있으면은 그거를 3일 안에 보고를 해야 된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볼까요? 자, 이게 그 공매도 대량으로 친 게 있으면은 몇 프로 이상, 0.5% 이상 찐 경이 있으면은 거래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 효과 없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왜 효과가 없냐면은 공매도 공시한데 보면은 우리나라의 한 90% 80%는 모건 스탠리에서 공매도 친 걸로 나오잖아요. 자, 그럼 모건 스탠리 여기 외인들이 공매도를 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공매도를 누굴 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기금이 모건 스탠리 창구 대행을 통해서 공매도를 칠 수가 있고 금투라던가 사모라던가 다른 업체 쪽에서도 창구를 통해서 공매도를 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디 주체에서 공매도를 친지도 알 수 없고 그냥 이것만 쓰면 땡이에요. 그리고 공매도를 쳤을 경우에 이게 대량으로 쳤을 경우에 3일 뒤에 알려주면 뭘 합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미 다 물려있는데. 그래서 이건 참 쓸데없는 제도다. 공매도 자체를 개인이 칠 수 있게 해주던가 아니면 공매도를 없애던가 둘 중 하나로 가야 된다.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한미약품 사태 때 어떻게 됐어요? 직원 한 명 구속되고 그걸로 땡이었죠? 공매도 조사, 척결, 공매도 뿌리 뽑는다. 이런 기사 나와도 여러분 믿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싸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매도 제도가 개인이 공매도를 칠 수 있게 되지 않는 이상 코스피 3000은 여러분이 아마 죽을 때까지 못 보실 수 있어요.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위로 올라도 주식이 이익이 보고 밑으로 내려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건 외인 기관밖에 없습니다. 개미들은 개미지옥에서 빠져서 오르지 않는 이상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공매도 공시제 말고 공매도 커뮤니티를 만든다는데 그것도 참 부질없는 짓입니다. 자, 공매도 커뮤니티가 뭐다? 공매도 이제 상위 공매도 종목들 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커뮤니티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 다 부질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매도 과열제가 생기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 다음날 공매도 못 치니까 좋지 않느냐? 자, 여러분이 내가 이거를 왜 준비를 했냐면은 시황이라던가 제도가 바뀌게 되면은 매매 패턴과 매매 방법도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매매 시간이 30분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제 예전 강의 중 주식 이 시간대 사면 안 된다라는 강의가 있었는데 그 강의는 이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식 거래 시간이 30분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 시간도 전부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주식 제도라던가 그리고 시황 이런 걸 항상 체크하면서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남들 다 체크하고 있는데 혼자서 이런 걸 체크를 안 하고 있으면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한가가 옛날에는 15%였던데 지금 30%로 2배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매매하는 패턴도 바뀌죠. 옛날에는 투상 따도 하고 옛날에 투상에 들어가기도 하고 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투상 들어가면 여러분 뒤지는 거 아시죠? 투상이 왜 안 되냐면은 투상 되면은 투자 경고 종목 당연히 60%가 올렸으니까 투자 경고 종목 아니면은 단일가 매매로 들어갑니다.
아니면은 매매를 하루 정도 제한하거나 뭐 그런 거에 걸리기 때문에 투심이 약하기 때문에 투상을 만약 갔어도 그 다음날 뭐 급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패턴이 계속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상에서 따라가는 건 정말 위험하고 지금도 소수 계좌 집중 투자로 인하여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그 다음날 개파락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투자 경고를 주의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개파락으로 시작해요. 투경을 맞으면 시간에 붙어서 무조건 빠져요. 왜냐? 개인들은 투경이나 이런 게 걸리면 신용도 못 쓰게 되고 이게 외인 기간 패턴도 어떻게 되면 투경을 맞게 되면 투경이 풀릴 때까지 돈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럴 확률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이런 건 정말 좋은 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 제한이 걸리잖아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그 공시가 뜨면 여러분 개인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가진 종목은 공매도 상위 종목이네? 그럼 팔아야지. 무서워서 던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도 개파락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많아요. 개파락. 그래서 이 그지 같은 게 이게 공매도 하루 제한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또 공매도 치면 됩니다. 아무런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 커뮤니티를 만들다거나 공매도 과열제를 시도하던가 다 개헛소리입니다. 그리고 대차해지 운동. 여러분이 아무리 대차해지 운동을 해봤자 연기금이라던가 우리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기금이라던가 뭐 다른 기관에서 주식을 빌려줘 버리면 그게 땡입니다. 걔네는 주식 대차해줘가지고 수익 보고 우리 개미들은 주식 떨어져서 피눈물 흘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주식하기 힘든 나라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믿을 거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만 믿어야 돼요. 저도 믿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 모 강사라던가 다른 사람도 다 믿으면 안 돼요. 무조건 주식시장은 전쟁터예요. 총만 안 들었지 무조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자기가 지금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남들한테 의지하려거나 혹은 다른 업체에 유료 강의 같은 것도 들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되게 광고를 좀 과장해서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어디 카페 같은 데 보면 뭐 99%의 확률로 여러분을 수익으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예전엔 그렇게까지 안 한 것 같아요. 나도 상위 1%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계속 말했죠.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누군가 한 명이 수익을 보면은 나머지 한 명은 손실을 보는 겁니다. 10명이 있으면은 10명 중 한두 명은 수익을 보고 나머지 8명은 손실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전쟁터예요. 외인 기관이 여기 팔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외인 기관은 아까도 말했죠. 올라도 수익, 내려도 수익. 외인 기관은 여지껏 주식시장이 열린 이후 우리나라에서 손실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중 리딩식으로 진행되는 강의 같은 거는 잘 안 듣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호가 왜곡과 안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수강생이 막 100명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100명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보통 100만 원을 매매하라서 100만 원 매매합니까? 아니야. 보통 한 1000만 원 넘게 매매한단 말이야. 한 사람. 아줌마들도 막 1억 베팅하고 그런단 말이야. 한 명당 1000만 원씩 매매를 해요. 그러면은 강사님이 이게 좋아 보입니다. 이거 한번 사보세요 하면은 100명이 모여가지고 1000만 원을 거래를 하면 10억입니다. 그 호가에 10억이 들어가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슈팅이 빵 하고 나와요. 이 가격에 사세요라고 했는데 늦은 사람들은 그 위에 호가에 사고 그 위에 호가에 사면서 이게 쭉 가겠지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강사의 말을 믿고 사세요 딱 말을 듣고 해서 이게 슈팅이 나온 거지. 와, 이 강의를 듣고 이 외인 기관이 따라 붙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거는 여러분들끼리 그냥 장난쳐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장중 강의라던가 이런 것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안 듣게 된 가장 큰 계기는 한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돈을 10억에서 20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사님이 한번 밑에다 걸어보세요 했는데 한 명 밑에다 걸었는데 10억이 딱 걸린 거예요. 밑에 10억이. 그러면 뭐다? 이 한 명이 우리들을 모두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요. 이 한 명이 만약에 이 주식을 강사가 막 클릭하고 있으면 미리 딱 사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뻥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사가 이거 보고 이거 좀 좋아 보이는데 이거 한번 사보세요 하고 사람들이 이쪽에 따라 붙어서 슈팅이 딱 나오면은 그 위에서 뻥 하고 던져버리면은 여러분한테 손실이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장난질을 치기 되게 좋은 거예요. 장중 강의는. 어디 동호회라던가 아니면 내가 외인 기관이면은 그거 갖다 장난질을 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 손실을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장중 리딩이나 리딩 형식으로 진행되는 강의를 잘 안 들어요.
참고로 근 2년 동안 저는 어떠한 강사의 강의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강사가 좋냐, 어떤 게 좋냐 이런 거를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